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KB금융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KB금융그룹의 KB는 국민입니다. 국민은행. 옛날에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지주회사가 만들어졌는데요. KB국민은행이 이 KB금융그룹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금융자회사가 되고, 그 외에 여기에 이제 KB자산운용이나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국민카드 이런 회사들이 KB저축은행까지 해서 이 KB금융그룹을 금융지주그룹을 만들게 됐죠. 그런데 역시나 은행 부분인 국민은행이 가장 큰 이 수익과 매출의 중심 회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 KB금융그룹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다르게 은행에 대한 이 순익 의존도가 이 다른 업체보다 굉장히 낮죠.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 뜻은 나머지, 그러니까 이 전체 순익에서 이 KB손해보험이나 KB라이프생명이 전체 순익의 한 40% 정도, 금융그룹의 전체 이 순익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을 자회사들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금융그룹과는 확실하게 차별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금융그룹은 뭐 신한이나 하나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은행이 주로 돈을 벌고 자회사들의 그런 실적 부진이나 부실을 이 은행에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메꿔주는 형태가 되는데, 올해 이 K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 부분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확실하게 이 금융회사들이 돈을 버는 금융회사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70% 넘게 지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지주는 대표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이 원화자산에 투자할 때 그래도 그나마 이제 배당금으로라도 어느 정도 고수익을 올리면서 주가도 안정적으로 흘러주는 이런 회사들이 좀 낫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요번에 4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매출 외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물론 늘어났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KB금융그룹이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름대로 이제 금리가 안정화돼 있고, 오랫동안 이제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로 가져갔습니다. 동결로 가져가면서 물론 중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긴 했는데요. 지난 연말에 연속으로 하긴 했지만, 이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그러지 않았고, 말 그대로 이제 예금 이자율을 낮췄죠. 그렇게 되면 예대 마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 쪽에서 수익이 나고, 그거 외에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 면에서 다른 금융 자회사들이 자기 밥값을 해주면서 이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면 전반적으로 금융그룹에서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낮춘 그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은행 계열사, 금융 계열사 중에 비은행 쪽에서 이 매출, 그러니까 순이익이 40% 정도를 차지하게 됐죠. 이거는 다른 금융그룹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그런 숫자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KB금융지주가 굉장히 수익 면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 그룹의 이제 실적들이 대부분 공개가 되면, 특히나 이제 요즘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울 때 서민 경제를 생각해서 대출이자를 낮춰라는 압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물론 이제 벚꽃 대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선거가 있는 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은행들에 대한 이런 압력이 굉장히 거세지죠. 그래서 은행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 이자를 낮추거나 해서 수익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K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이런 손해보험 쪽이나 라이프생명 이런 쪽 수익이 다른 금융지주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순익을 올려주면서 그러니까 KB국민은행이 대출이자를 낮춘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그룹 내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손해보험사와
또 생명보험사 쪽에서 수수료 쪽으로 이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은행장 출신이 아닌 손해보험 회장 출신으로 이 KB금융그룹 회장이 됐다는 측면에서 이런 자회사들의 그 경영을 안다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이 금융지주 쪽에서는 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그 손해보험 회장에서 이제 이런 그 보험 쪽 회장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됐다는 게 좀 특이한 이력이긴 합니다. 다른 금융지주 같은 경우 대부분 은행장을 하고 금융지주 회장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밟게 되는데 KB금융그룹은 이례적으로 손해보험 쪽, 그러니까 보험 쪽 회장을 맡았던 그 CEO 출신이 금융지주 쪽 회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보험 쪽이나 이런 보험 쪽에서의 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뭐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남다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이익이 5조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매출 내용이 아니라 순이익 구조가 순이익이 5조를 넘는 건 우리나라 금융주주에서 처음인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KB금융의 이런 수익 그 성장이 말 그대로 본궤도를 탔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룹 금융지주의 이 구조도 굉장히 안정화돼 있고 계열사들도 모두가 순이익을 내면서 나름대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실적이 앞으로도 2025년 올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 KB금융지주는 대표적으로 이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즉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이 8.75%의 지분을 갖고 전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외국인 투자가들 보시면 JP모건이나 블랙락 같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꽤 큰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벌써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 같은 경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대 금융지주 중에 KB금융그룹은 외국인 주주들의 감시 덕분에 이 정치권의 바람, 이 입김을 좀 덜 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손해보험 쪽 회장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금융지주 회장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이러한 그 순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을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꽤 큰 자금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게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외국인 주주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 금융지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장사로서 다 해야 될 일을 금융주주가 외국인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이 재벌 대기업들도 이러한 주주 환원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이 주가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재벌 오너일가들이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이런 주식 가치를 할인시켜버리는 그러한 악폐가 경영적인 문제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해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여기서 맨 끝에 G, 가버너,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증권사도 함부로 ESG 경영을 얘기하면서 항상 말하는 건 environment, E, 그다음에 S, society, 사회적 책임 요 두 가지까지는 그런대로 얘기를 하지만 맨 마지막에 G에 대해서는 어느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도 함부로 얘기를 안 하죠. 왜? 우리나라 오너들한테 재벌 오너들한테 이걸 건드리면 그 증권사하고 거래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는 ESG라는 그 ESG 경영이 제대로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형식의 그런 경영 형태가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KB금융이 주주 환원을 강화시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자사주 취득한 이후에 이거를 이사회를 결의를 통해서 소각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 자사주 취득한 주식이 다시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당 가치가 그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을 발표한 날 기관 투자자들 100만 주 넘게 팔아버렸고 외국인도 한 80만 주 팔아서 양쪽에서 180만 주 거의 200만 주의 매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 기관 투자가들 그동안 계속 사들여 왔고 그리고 이 그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동안 사든 것들에 대해 일부 차익 실현을 한 거긴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76.68%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중에 88만 주는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20만 주 넘게 다시 사들이면서 이 KB금융이 그 전형적인 이런 실적이 좋아진 회사들의 전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준 것이죠. 즉 소문에 사서, 물론 이때 그 지난 연말에 그 12.3 그 윤석열의 12.3 그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정세가 불안하다 하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76%라는 외국인 지분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폭락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랬다가 이제 이후에 실적이 개선되고 좀 안정되는 모습에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나마도 실적이 좋았다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실적 공개되면서 주가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한 180만 주를 팔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그 실적 발표하기 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증시 격언처럼 이러한 그 실적이 공개된 이후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다음에는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결국은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KB금융지주 같은 경우 2024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14만 원 정도로 평가되고, 지금 현재 9만 원대, 지금 8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이런 정제 외적인 충격이 또 시장에 오지는 않는 한, 이번엔 뭐 피치, 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그대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앞으로 이제 향후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리스크는 좀 사라진 편입니다. 그 대신 3월 30일 날 공매도에 대한 부분,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KB금융이 지금 그때까지는 이 작년 실적을 반영을 하고, 올해 실적도 대기업, 그 재벌 대기업이 자빠지는 그런 리스크만 없다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다시 그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2.3 불법 이 비상계엄 때 주가 폭락한 부분을 여전히 회복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적에 의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좀 더 긴 시각으로 봐주시면 지난번에 이 윤석열 때문에 폭락했던 이 부분이 금세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